어려움을 정리를 하고 복귀를 했는데 과연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 6호기 방문. 그러나 반대 주민과 실랑이를 40분 동안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입구부터 막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죠. 이 연구 중단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곳인데 입구부터 막혀 예정된 면담이 불발됐다. 본부 들어가니 한수원 노조가 항의하고 있었다. 건설 중단 찬성 측과는 면담이 이루어졌다. 반대 측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돼서 여러 가지 진척인데 그동안 출범 당시에도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이걸 결정하는 곳이냐 아니면 과정만 관리하는 곳이냐 갖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 현장 방문도 원활하지가 않네요. 네, 시작이 그렇게 썩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과연 그 범위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죠. 하지만 그 후에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 참여단이 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종 결정을 결국은 공론화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중립을 지킬 것, 그리고 또 과정을 다 공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그 서생면 주민들을 시민참여단에 30% 이상 참여시킬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30% 참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공론화위원회가 자칫 한쪽의 주장만 또 한쪽과만 계속 소통하고 나머지 그런 한쪽과는 또 소통하지 못해서 최종 결과에도 계속해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정당성 논란, 과연 적합한 절차 거쳐 또 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명기 전 의원님. 저는 이게 야당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여기 변호사 계시지만 저는 법을 해석한 사람이나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이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원자력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안 하지. 그다음에 이렇게 탈법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이 원전 폐지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야죠. 야당 의원들이 왜 가지도 않고 어디 그 가셨습니까? 그럼 야당 의원들은 다. 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원전 폐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도 안 되는데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야당 X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낳지도 않는 애를 스튜어디스는 왜 8년간 속였나? 2명 허위 출생 신고로 수당을 무려 4,800만 원 챙겼다. 6개월 만에 검거됐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김양은 올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양은 신입생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자 학교 측은 교육당국에 사실을 신고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 김양은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였습니다. 자, 최진모 교수님.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낳았다고 출생신고가 버젓이 되고 그거와 관련된 양육수당, 세금을 받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걱정은 과연 이런 한 건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출생신고하는 절차를 보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는 병원에서 떼준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외에는 집에서 나오면 본인이 그걸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점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로 주소지로 발송을 해서 병원에서 관할 구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를 가면 동사무소처럼 주민자치센터로 정보를 보내면 그게 등록이 자동으로 돼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이름 지어서 가잖아요. 나중에 낳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왜 중간 절차 가지고 검증 절차가 하나라도 있으면 될 텐데.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위조를 했어요. 그 보도에 보면 출생신고서를 위조를 해서 그걸 들고 가서 동사무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아이를. 그 이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 이름이었고, 예.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이제 아동 학대 문제 때문에 학교에 갈 적정 연령이 있는데 학교를 안 오면 예. 교육청과 학교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아이는 이미 호적에 올라 있었고, 올라 있는 아이가 학교를 안 오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들통이 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스튜어디스라는 분이, 승무원이라는 분이 이거 돈 4,800만 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건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은 거고요. 요즘 애 낳으면 이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예, 예.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항공사로부터 2010년, 2012년 2년씩 각각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일 안 하고 돈을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낳았다고 또 등록을 했는데 그 아이는 실제 낳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돈 총 4,800만 원을 정부나 지자체로 두 번이나 그거를 두 번이나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두 명의 어린이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국가기관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년씩 4년 동안을 일도 안 하면서 또 돈을 월급을 받는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랬는지는 지금 정확히 조사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고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런 허점 때문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이 좀 더 세밀하게 또 국가가 이 부분이 이런 허점을 좀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 참 허술합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이지스함 충돌은 예견된 인재다. 칠함대 작전 너무 많아 수면 부족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 군함들이 일반 상선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유를 따져보니까 승무원들의 수면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버스 운전사분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이런 부정이 나왔는데 어찌된 게 군함인데 수면 부족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미국도 알고 보면 굉장히 허술하군요.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범죄송을 봤나? 대림동 중국 동포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포 13,800명이 사는 평범한 동네인데 매일 영화나 미디어상에는 칼부림이 나고 인신배매가 나고 조폭들이 들끓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 영화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섬뜩합니다. 장면들이 다.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대림동의 중국 동포들이 제발 좀 우리 좀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기사입니다. 신하 교수님, 네. 대림동 가보셨습니까? 아유 몇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진짜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로 영화에 표현되는 뭐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영화에 표현된 것처럼 저렇게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다문화 전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 동포들은 우리랑 이 뼈와 살을 같은 DNA를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우리의 다른 집단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몰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 미국 이민사도 보면은 사실 LA에 있는 한국타운을 할 때도 거기 많은 고초를 받았지만 거기를 순화시키면서 우리 이민의 어떤 중심지로 큰 것처럼요. 여기도 이런 뭐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사화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또 국민들이 좀 성원해 주시고 깨끗한 대로 우리 동포들이 살 수 있는 대로 해야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 아닙니까? 이민 정책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텐데 중국 동포까지 우리가 이렇게 박대하는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말 남긴 채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어제 노환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삼흥희 전 의원님,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가는데 일본은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글쎄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그 위안부 그 어머니들이 실제 어떤 그 한을 푸는 방법은 부모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들을 정부가 좀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